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운뽀TV입니다. 파주시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됨으로써 비규제 지역이 됐습니다. 22년 9월 27일부터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비규제 지역이 되는 거죠. 참 인생은 타이밍이고 사업도 타이밍인 것 같아요. 지금 파주운정에 6개 블록이 아파트 분양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입주자 모집 공고와 분양 승인을 아직 받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9월 27일부터는 비규제이기 때문에 여기 청약하시는 분들은 이제 비규제로 청약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자, 비규제 지역이 되면 지금 아파트 하락장, 부동산 하락장에서도 청약 여기가 다시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나 운전에 미치는 영향을 저희 운뽀 카페 회원분들이 리플 써주신 거 위주로 Q&A랑 같이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규제 지역과 비규제의 차이, 파주운정이 이제 바뀝니다. 청약통장 1순위 요건 이렇게 바뀌고요. 그리고 청약 1순위 제한도 바뀌죠. 자, 가입 12개월 이상 예치금 조건, 가입 12개월 이상 12회 납입 이상 공공분양 운정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10월 달에 이제 분양이 예정되어 있는 그 단지들부터 이게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1순위 청약 제한, 1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도 지원이 가능하죠. 처분 서약이 필수는 아닙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세대원 동시 청약 여부, 일반 공급 세대원, 세대주 동시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가점제 추첨제 비율도 바뀌죠. 4대6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8호 이상은 추첨제 100%로 갑니다. 중도금 대출 보증이 이 아파트를 지으면 무조건 중도금 대출 보증이 들어가야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통 받는데 세대당 2건으로 늘어나요. 원래는 조정대상 지역 투과는 한 건밖에 안 해준단 말이죠. 자, 중도금 대출 한도도 지금까지 운정의 아파트들 청약 보시면 항상 그랬죠. 대출은 60%인데 마지막 6회차 10% 이렇게 6회로 간다면 6회차는 잔압해야 된다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60% 순수하게 다 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취득세도 2주택부터는 조정대상 지역은 8%잖아요. 근데 여기는 2주택까지 일반과세, 3주택부터 8% 중과가 됩니다. 자, 중과가 없다는 것 자체가 아주 좋은 거죠. 양도세도 중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6에서 45% 기본세율이고요. 양도세 비과세도 마찬가지예요. 2년 보유, 2년 실거주, 2년 보유로 바뀌죠.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다주택자도 공제가 가능해지고요. 주택담보대출, 잔금대출이라고 얘기합니다. LTV도 70%로 늘어나게 돼요. 그리고 허그라든지 HF 세대당 2건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택담보대출을 우리 집에 받고 있을 때는 다른 집을 사면 여기 주담대가 못한단 말이죠. 근데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2채까지는 세대당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장점입니다. 청약 재당첨 제한 같은 경우는 있음 없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파주시 조정대상 해제를 위한 궁금증 소통은 아무래도 유튜브보다는 카페가 나은 것 같아요. 이쪽으로 오셔서 한번 소통 부탁드릴게요. 지금부터는 저희 카페 회원님들께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답변을 드린다 그랬어요. 영상으로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질문이 너무 많아요. 양도소득세와 실거주 의무 말이죠. 근데 그냥 미리 말씀드릴게요. 양도소득세 및 세무적인 부분은 반드시 세무상담을 받아보셔야 돼요. 이게 정말 수천만 원, 억 단위 큰 돈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아주 작은 이런 질문 내용으로 파악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정말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돼요. 세무사 사무실에 가면 이렇게 종이를 줄 겁니다. 그러면 주택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아주 디테일하게 적어 주셔도 세무사가 비용을 받고 이거를 판단하는 게 어려움을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무적인 부분은 반드시 전문 세무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찾아가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셔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안수남 세무사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거의 부동산 세금 쪽으로는 권위자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제자들이 지금 부동산 쪽 세무사로 상담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 급하시고 그러시고 공부하시겠다 하시면 유튜브에 안수남 세무사라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무료 강의도 있고 아마 강의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요분 통해서나 요분에게 제자분들 이런 쪽으로 가셔가지고 한번 알아보셔서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머지 청약에 관련된 질문을 제가 한번 볼게요. 재당첨 제한은 어떻게 바뀌며 기존 당첨자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요. 기존 당첨자들에게는 이게 만약 본청약이라면 그냥 소급은 법률은 소급이 없는 겁니다. 그냥 청약 제한 상황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근데 운정이 이제 규제 지역에서 비규제 지역이 된다면
민간 분양에 한해서는 재당첨 제한이 걸려있는 상태에서도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차이입니다. 기존 당첨자들에게 뭔가 이제 비주기여자가 됐으니까 너의 청약 제한사항에 걸린 게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다 그대로 유지될 거예요. 향후 분상제 청약 관련해서 가점 추첨 비율과 유주택자 청약 여부. 자, 요거 말씀드릴게요. 자, 비규제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공공택지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청약률. 청약 1순위는 12개월 이상. 이건 수도권이죠. 지방은 6개월 이상입니다. 예치금 조건. 전용 8호 이하는 파주시 같은 경우는 200만 원이잖아요. 무주택자와 1주택자, 다주택자도 지원이 가능해요. 처분사약을 안 해도 됩니다. 할 수도 있고요. 다만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는 2주택 이상 지원 청약이 애초에 안 되잖아요. 청약 자체가 안 됩니다. 근데 비규제 지역은 청약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전용 8호제곱 이하 가점제 40%, 추첨제 60%예요. 전용 면적 8호제곱 초과 추첨제 100% 적용률입니다. 자, 여기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청약제도는 무주택자 우선입니다. 무주택자. 그래서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됐잖아요. 이제 10월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청약 가점으로 40% 뽑고요. 그 다음에 떨어진 사람들이 다 추첨으로 가는데 이 추첨제 물량에서 첫 번째로 75%는 무주택자 먼저 추첨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1주택 처분사약이 있어요. 처분사약 내가 해도 됩니다. 청약할 때. 처분사약 안 하면 선택해도 돼요. 처분사약을 하게 되면 두 번째로 1주택 처분사약 한 분들이 25% 추첨. 이거는 다 이해하시잖아요. 조정대상 지역이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서 이제 또 남은 물량이 있다. 그랬을 때는 비규제 지역은 다주택자들도 지원을 했고, 그리고 1주택 처분사약 안 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또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다주택자들은 청약 지원에서 당첨될 확률은 낮지만 비규제가 됐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미르님이네요. 이번에 청약이 당첨되셨어요. 제 청약통장으로 후지 입주했으면 청약통장 소진됐고 지금 재당첨 제한 이런 거 다 걸려 있는 거죠. 조정제역 해제가 되면 재당첨 제한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미르님의 재당첨 제한은 계속 걸려 있는 거예요. 그냥 민간 분양의 비규제 지역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오는 데는 청약 재당첨 제한이 걸려 있는데도 지원이 가능한 거지 재당첨 제한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자, 안에 걸로 민간 한신이나 자이, P1P2 여기 1순위 추첨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나요? 라고 여쭤보셨네요. 자, 일단 이건 이렇게 봐야겠죠. 일단은 재당첨 제한은 살아있는데 재당첨 제한은 부부간에 공유를 한단 말이죠. 근데 민간 한신이나 자이나 P1P2 아파트는 다 민간 분양이잖아요. 그래서 비규제 지역으로 지금 입주자 모집 공개를 내게 되면 우리는 재당첨 제한이 있지만 지원은 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부부 간에는 주택이 한 주택 있어도 무조건 1주택 처분을 하잖아요. 그러면 배우자분이 1순위, 청약 1순위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12개월 이상 지금 이 통장이 있어야 돼요. 있으면 비규제 지역은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잖아요. 지원하시면 됩니다. 다만 1주택자이기 때문에 처분사약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처분사약 안 하시거나 뭐 다 이쪽으로 가야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첨 확률은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재당첨 제한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세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입니다. 극극님이네요. A17은 공공분양이잖아요. 당첨됐는데 다른 곳에 청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청약통장 소진되셨잖아요. 청약통장 지금 A17이 작년에 했나요? 1년이 넘는 청약통장이 있으셔야 될 거예요. 1순위 요건을 충족하셔야겠죠. 그리고 비규제 지역이 됐잖아요. 그러면 파주 운정 같은 경우는 2순위는 가능합니다. 2순위는 그냥 청약통장 입주자 모집 공고 전일날 그냥 은행 가서 통장 만들어도 2순위 요건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순위 지원은 가능하시겠네요. 이렇게 보셔야 되고 지금 A17 특공이 당첨됐는데 다른 곳에 청약을 하시는 건 현실적으로 자금이나 이런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주택 같은 경우는 비규제 지역, 공공분양 같은 경우는 비규제 지역이어도 재당첨 제한이 적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간 분양만 비규제 지역 가능한 거지 다른 그 운정의 공공분양이 또 나온다면 이거 재당첨 제한 걸리는 겁니다. 안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당첨 가자님, 가점과 추천 비율이 제일 궁금하네요. 이거는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1순위 추첨 시에 무주택자, 유주택자 구분이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우선되는 거예요. 75% 물량이요. 자, 그리고 조정지역일 때 분양받고 생긴 재당첨 기한은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그 기간은 나의 청약 제한 사항에 계속되는 거예요.
꼬모랑 참이랑님, 현재 주성복합 사전청약 당첨되셔서 축하드립니다. 향후 민간 분양에 도전해도 되는지, 지위 포기 저희 차 없이 말이죠. 무조건 지위 포기 하셔야지 청약통장 부활됩니다. 그리고 지위 포기하시고 다른데 청약하셔도 되는데, 주상복합 사전청약 당첨되셨으면 정말 축하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